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신문사 주관을 맡고 있는 오심입니다. 불교 박람회는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가치와 흡수성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한 지도 어느덧 2년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구촌과 인류의 지형을 뒤흔든 코로나19마저도 공존의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함께 가야 할 대상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2021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및 제후의 붓다 아트 페스티벌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여유를 드리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의 주제는 그린 라이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일상 속에서 그 연호를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법석입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습니다. 2013년 첫 발을 내디디며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산업 종합 박람회를 지향하며 불교 산업 성장과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는 알찬 성과를 일구고 있습니다. 올해도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불교와 전통문화 산업 종사자와 작가 200여 명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불교 박람회가 성장하고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참가업체와 작가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가 세계의 트렌드와 이슈를 선도해가는 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2021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7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 속에 자리해온 한국 불교는 소중한 전통문화이자 정신문화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새로운 일상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한국 정통문화의 꽃을 피우는 2021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그린라이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를 주제로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종사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불교박람회 개최를 위해 애쓰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불교신문사, 불광미디어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늘 동고동락해왔습니다. 또한 역사의 질곡을 넘어온 기독과 삶의 위기를 극복해낸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대변되는 현대 문명의 위기 속에서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를 돌아보며 마음의 여유를 갖는 한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갈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제시하고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이번 2021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불기 1565년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전통문화 우수 상품모전 최우수상, 성동사, 우수상 전시연, 장선영 작가입니다. 우수상은 두 분입니다. 먼저 수상자 전시연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전통문화 우수 상품 공모전 우수상 전시연 비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사와 주식회사 불광미디어가 공동 주관한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진행한 제7회 전통문화 우수 상품 공모전에서 우수한 전통 불교문화 상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불기 2565년 11월 11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공동운영위원장 불교신문사 사장 협업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전통문화 우수 상품 공모전 최우수상 성동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불기 1565년 11월 11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공동운영위원장 먼저 올해의 작가상 시상식 있겠습니다. 수상자 오채연 작가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올해의 작가상 오채연 귀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사와 불광미디어가 공동 주관한 제9회 붓다 페스티벌에서 전통 불교 문화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우수 작가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불기 1565년 11월 11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공동운영위원장 불광미디어 발행인 지홍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BAF 청년작가 공모전 우수상 김미수 기아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사와 주식회사 불광미디어가 공동 주관한 제9회 풋다트 페스티벌에서 진행한 제4회 BAF 청년작가 공모전에서 불교 철학을 주제로 한 참신한 예술작품으로 불교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수상 수상자 박장대 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AF 청년작가 공모전 수상 박장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박람회 AF 청년작가 공모전 수상 최준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공동운영위원장 불광미디어 발행인 지홍 네, 축하드립니다. 상태와 부상으로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우수상 최수정 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AF 청년작가 공모전 최우수상 최수정 이양 내용은 같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공동운영위원장 불광미디어 발행인 지홍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올해의 대상 쪽빛 노을 전통문화우수 상품 공모전 대상 영천탁공대상 AF 청년작가 공모전 대상 박지원 작가님이십니다.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올해의 대상 쪽빛 노을 기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사와 주식회사 불광미디어가 공동 주관한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상품으로 전통 불교문화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우수업체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불기 1565년 11월 11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대회상 대한불교조계종 충문장 원행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대상은 상태가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진행한 제9회 전통문화 우수 상품 공모전에서 우수한 전통 불교문화 상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불기 1565년 11월 11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충원장 원행 불기 156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AF 청년작가 공모전 대상 박지원 이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사와 주식회사 불광미디어가 공동 주관한 제9회 붓다트 페스티벌에서 진행한 제4회 BAF 청년작가 공모전에서 불교 철학을 주제로 한 참신한 예술작품으로
불교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상을 드립니다. 불기 1565년 11월 11일 대한불교 서울불교 국제박람회 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중관장 원회 축하드립니다. BF 청년작가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는 상표와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현장선임과 수상자분들은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성공예 김덕주 전통목탁 전수자 아들 가업을 이어받을 김영길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현재 지금 전통목탁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탁을 봐오고 자란지라 목탁을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이제 저도 이제 불교 가구를 전공하고 하다 보니 이제 졸업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목탁으로 아버님께 전수를 이어받고 있는데 목탁이 참 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목탁이 이제 모형도 많고 뭐 어용 목탁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목탁이 있는데 목탁이 이제 여러 종류로 이제 아버님과 많이 연구를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소리가 중요한 것도 또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전달할 때 스님들이 연부를 할 때 가장 먼저 도구로 사용하는 게 목탁인데 이제 스님이 부처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신호를 주는 게 목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탁도 이제 고음, 저음, 중음이 있는데 스님의 목소리 따라 이제 소리가 다 제각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음을 이제 아버님이 이제 다 잡아서 이제 스님들 목소리를 다 이제 목탁을 스님들 목소리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남았고요. 현재 지금 저는 8년째 지금 아버님 가업을 이어받고 있고 이제 아버님 또 이제 수작업을 좀 고집하셔서 이제 다른 목탁집 그 목탁을 비해서 이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좀 수작업으로 전통 방식을 많이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탁도 많은데 거기는 이제 목탁을 사용 용도가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목탁을 사용하고 연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목탁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목탁은 연부를 위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두드리는 그 청아함과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울림 소리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알리는 도구로 쓰이니까 북소리처럼 이제 큰 웅장한 소리만 강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탁은 뭐 부처님 그 불교계가 없어진 이상 이 목탁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탁은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목탁이 자꾸 줄고 있어요. 만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가업에 있는 자가 이제 거의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 목탁을 저도 전수를 받아서 저 다른 대를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예를 접했기 때문에 나무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이제 소리 조율인데 목탁의 이제 속 부분이 이게 많이 파냐 안 파냐가 뭐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목탁 속에서 보면은 요 밑부분에 여기가 이제 한 20%가 요 목탁 안에 보면 한 20%가 목탁에 덜 깎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잡으려면 여기에 부채꼴 모양 형식으로 해서 부채꼴에서 끌로 쳤을 때 한음 한음 피아노 놓아주듯이 이렇게 한음 한음을 소리를 잡아서 고음과 저음 그다음에 중음을 맞췄거든요. 근데 그게 목탁의 이제 재질에 따라
특성과 성질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요. 뿌리 쪽이나 아니면 중간쯤, 상위쯤 요 목탁 같은 나무라도 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버님처럼 좀 숙련된 노하우가 있어야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8년이지만 소리는 아직 내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그 부분을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녕하십니까. 이번 불교 박람회에서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께 선을 뵙게 된 최동진 작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3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으로서 3명이 같이 회화, 조각, 그 다음에 유리를 통해서 깨달음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구상해 봤는데, 제 작품의 경우에는 이런 뼈대가 되는 철근과 그 다음에 디지털 요소인 이런 레이저 빔, 그리고 고전적인 형태의 이런 돌을 올려놔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길을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해광양초는 저희가 지금 2대째 이어오고 있는 양초 생산 전문 기업인데요. 저희는 일반 파라핀 양초보다는 조금 양질의 천연 양초나 좋은 향을 가미한 향초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2대째 이어오다 보니까 기술력도 좋고 생산력이 겸비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 양초 같은 경우에는 켰을 때 뭔가 그을음이나 머리 아픈 현상 이런 것들이 없으셔서 지금 거래처가 30년, 40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2대째 받아서는 디자인 면이나 좀 어떤 향 같은 면에서 침향이나 연꽃향 같은 향을 개발해서 밀람양초 숙초에 이어서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아특수산업은 목구조 건축물의 보존에 앞장선 기업으로서 이번에 전시회에 천년 오칠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천년 오칠은 목구조 건축물의 방위 기술을 접합한 기술로서 해충이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천년 오칠은 목재 수용성 제품입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조달청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년 오칠은 제가 알레르기가 없는 제품으로 제가 만든 제품입니다. 제가 알레르기가 상당히 심한 사람인데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만든 제품으로서 수용성 제품을 가지고 그 안에 순수하게 천연의 옷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천년 오칠은 일단 제일 좋은 게 친환경 오칠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친환경 마크를 인증받았고요. 그다음에 임업진흥원에서 흰개미 방위 시험을 통과된 제품으로서 저희가 조달 제품에 등록이 되어 현재 공무원부 지자체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전에 한 거는 완도 산림박물관이고요. 최근에 한 거는 국회의사당 사랑제, 포항의 해상 누각입니다. 저게 영일만 앞에 떠 있는 누각이에요. 했고, 요거는 예산 보부상촌은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보부상촌이라고 지자체에서 만든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오칠을 하였습니다. 오칠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최고 좋은 거는
방위 시험을 했는데 그 방위 시험 자체가 저희가 그 통과된 제품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옷을 함유를 많이 해서 그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흰개미, 그 해충 모두게 해야 되거든요. 해충이 왔다가는 흰개미가 오게 되면은 건축물은 거의 사용하기 힘들고 나중에 훈증 처리하려면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힘들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 여러 그 시공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로지 그냥 목조 건축물의 보존 처리에만 저희가 약 한 30년 정도가 시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건축물에도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어 대패 이 공법은 문화재에서 기본적으로 그 시방서에 면닦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닦기 하려면은 저희가 저 샌딩이라든가 사포로 갖다 이용해서 많이 그 면닦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면은 다 제거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할 때 면닦기 할 때 손상을 줘요. 빼빠 사포로 해서 목분을 그 목재의 그 면을 갖다가 이제 갈아내는 공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손이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손이 가면 다행인데 손이 안 가는 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손이 안 가는 부분을 저희가 에어로 불어내는 거예요. 에어로 불어내서 위에 부분을 갖다 불어내서 밑으로 싹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 저희가 이제 단청을 다시 재시공하는 겁니다. 이 김천시에 있는 이 5층 목탑은 한 3년 전에 그 건축을 하였습니다. 김천시에서 계룡건설하고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 5층을 여기 한 그 45m 높이에요. 이 건물을 그 전체 내부 외부를 저희 제품 천년 5층로 시공한 사례입니다. 기림사 도자기를 기림사의 삼천부를 조성하는 과정이 점차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그 횟수는 거의 한 10여 년에 거쳐서 그 제작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작하는 과정 중에 물론 이제 그 수인은 12가지 그 수인을 정했고 상호는 22가지의 상호를 정해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승납생활 한 40명 정도 되신 그 스님 7분이서 이제 그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일테면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집중을 해서 듣고 그다음에 그 스님이 원하시는 대로 상호를 제작을 하면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돼서 오신 또 그 스님은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그렇게 또 수정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 또 반면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또 다른 스님이 오시면 또 뭐 이렇게 또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번복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스님들이 전체적인 그 지혜를 가지시고 또 안목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주셔서 성공리에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림사는 그 부처님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밑에 좌대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물론 이제 25년 전에 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부처님 조성을 하면서 밑에 좌대를 2년에 거쳐서 실험도 하고 나름대로 그 노하우를 겪어서 지금은 좌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게 지금 완성 작품을 완성을 해서 지금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역시 지금도 계속 구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터져서 우한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사실 강남 청담동 지역이 가장 먼저 발생을 해서 이 지경이면 나라 전체가 너무나 위험하겠다.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데서 터지면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에 제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럼 기도를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출가 전부터 계속 사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붓으로 글씨를 써야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언을 쓰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비구니 스님들께서 아프시거나 하시면 부처님께서는 만트라, 그러니까 주문을 금하셨지만 아플 때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거는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을 했을 때 정말로 질병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을 쓸까 하다가 나무아미탑을 저희가 연불 수행을 한 5, 6년을 하다 보니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관세음보살보다 부처님의 경지인 나무아미탑을 진언을 쓰자 해서 옴 나무아미탑을 진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부처님의 명호를 쓴 것이지만 그냥 저는 진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걸 지금 10만 장을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없애고 경제도 살리는 원력을 세웠는데 지금 5만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박람회하고 인연이 돼서 불자님들께서 많이 오실 텐데 이 기회에 정말 이렇게 쓴 것을 널리 회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으니 모두 오셔서 다 받아가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법음이 널리 퍼지고 정말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사진이 이제 일본에서 전시할 때고 이쪽이 이제 중국에서 전시할 때입니다. 소림사 방장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게 이런 작품을 할 때 기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좋거든요. 또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음양을 나눠 가지고 수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명주사와 금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포대 화상이라고 해서 백수백보이고 수복이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에서는 처음에는 친목도모로 시작했지만 지금 사회에 봉사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법을 전하는 부처님의 불법을 전해서 개인과 나라와 불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고 불법 홍보가 기본이지만 그 외에는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는 이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에 좀 더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끌어주는 거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는 전국 비구니 회원 스님들이 한 2,000여 명 계십니다. 이제 비구니 이렇게 가르지 않고 하나의 승가로 비구니 스님들이 같이 승가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비구 스님들은 큰 살림을 하신다고 하면
비구니 스님들은 좀 작은 아내 살림을 도와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도 바뀌었고 또 세상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구니 스님들도 좀 밖으로 나와서 뭔가 같이 더불어서 불교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비구니 스님들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했던 살림을 내적으로 좀 크게 펼쳐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불교가 이 세상에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부처님의 법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불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각오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교는 비구와 비구니 그런 계나 부처님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규율이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다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다 제도적으로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누군가 비구가 됐든 비구니 스님이 됐든 승가해서 화합해서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을 막을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꼭 무슨 장이 되어야만 된다는 생각보다는 부처님 법을 펼치기 위해서 뭔가 끌어줄 인재가 필요하다. 그 인재라는 분이 비구가 됐던 비구니 스님이 됐던 그건 상관없이 앞장서야 될 일이 있으면 앞장서겠습니다.